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 당장 타고 있는 그 차부터 처분하셔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주말마다 오마카세를 예약하고 남들이 다 메고 다니는 명품 가방을 검색하고 있다면 그냥 지금 당장 부자의 꿈은 무조건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상에 고통 없는 대가는 없고 희생 없는 분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자를 꿈꾸지만 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견뎌낸 처절한 시간은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아주 현실적이고 차가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것을 자본시장의 거대한 파도에 태워 폭발적인 부를 이뤄내는 그 숨막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 혹은 29, 우리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월급이라는 것을 손에 쥐게 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운명은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돈으로 할부금을 내며 자동차를 사고 누군가는 그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의 지분을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철저하게 소비를 통제했습니다. 그냥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모든 것을 잘라냈습니다. 심지어 한겨울에도 집안의 보일러 온도를 19도에서 20도 위로 절대 올리지 않았습니다. 빌라에 살면 외풍이 심해 보일러 비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몇만 원의 가스비를 아끼기 위해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고 집안에서도 패딩을 입고 버텼습니다. 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시골 강화도에서 보내주시는 쌀과 반찬으로 버텼고 회사를 다닐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모두 회사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퇴근하고 동료들과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잔, 맛집 탐방, 그런 것은 제 인생의 사치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궁상맞게 살아야 하냐고 주변에서 수군거렸고 가족 간에 작은 마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낀 돈으로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미국 나스닥 상위 100개 기업을 모아놓은 QQQ를 사야만 했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1도를 내릴 때마다 내 미래의 자산 온도는 10도가 올라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아낀 식비는 고스란히 제 계좌로 들어가 QQQ의 0.1주가 되고 0.5주가 되었습니다. QQQ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 기업들의 집합체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위대한 기업들이 제가 잠든 사이에도 저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뼈를 깎아서라도 시드머니라는 총알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바로 자녀 교육과 보여주기식 소비입니다. 10년 전, 15년 전쯤 제 주변 삼성 다니는 동기들이나 선배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엄청난 유행이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며 소득도 어느 정도 있으니 남들 다 보내는 영어 유치원 하나 못 보내겠냐는 주변의 압박이 심했습니다. 아내와도 이 문제로 티격태격하며 갈등을 겪었습니다. 첫째를 보내면 당연히 둘째도 보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거절했습니다. 그 100만 원, 2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꿔줄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낀 그 돈으로 저는 QQQ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QLD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을 영어 유치원에 쏟아부었다면 남는 것은 원어민 발음, 흉내를 내는 아이의 단편적인 기억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돈을 나스닥의 성장에 2배로 베팅하는 QLD의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내는 영문과 출신이었고 결국 엄마의 노력과 아이의 재능으로 우리 아이들은 수능 영어에서 당당히 1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어를 잘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저는 그때 아낀 돈으로 거대한 자본의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체면을 위해 남들을 따라가는 소비를 했다면 결코 쥘 수 없었던 거대한 부의 씨앗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하고 윤택해지는 것이 훗날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더 큰 자본과 자유를 증여해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시작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신도림 전세 아파트로 시작했지만 부모님이 보태주신 1억 원이라는 돈을 전세금으로 깔고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본이 멈춰있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전세 계약을 깨고 나와 그 돈으로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낡은 재건축 지분을 사고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연년생으로 태어난 갓난아기와 걸음마를 하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외출 한번 하려면 아기를 업고 안고 가방을 메고 그 가파른 빌라 계단을 3층까지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배울 만큼 배운 아내 입장에서 신랑,
잘못 만나 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빌라 계단을 오르내리며 흘린 땀방울과 눈물은 나스닥의 3배, 레버리지인 TQQQ를 견뎌내는 내성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꽃길이 아닙니다. TQQQ처럼 시장의 변동성을 3배로 몸에 맞는 투자는 자산이 반토막 나고 심지어 마이너스 70%까지 폭락하는 지옥같은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3층 빌라에서 갓난아이를 업고 계단을 오르는 그 숨 막히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사람만이 TQQQ의 그 끔찍한 하락장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고통 없이 큰 수익을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신보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매일 가계부를 쓰며 단돈 1,000원의 흐름까지 통제했습니다.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피 같은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그 돈을 악착같이 모아 자산에 투척하는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딘 아내에게 지금도 뼈에 사무치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시드머니를 모으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끔찍한 적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보너스를 받는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면 대기업 사업장 앞에는 자동차 딜러들이 진을 치고 전단지를 돌립니다. 수천만 원의 목돈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차를 바꾸거나 새로 뽑으려는 젊은이들의 허영심을 노리는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보면 하허호 번호판을 단 값비싼 렌터카나 리스차들이 넘쳐납니다. 일시불로 살 돈도 없고 할부금도 감당이 안 되니 매월 렌트비를 내며 자신의 미래를 갉아먹으면서까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고 보험료, 세금, 기름값, 수리비 등 끊임없이 돈을 빨아들이는 괴물입니다. 저는 시드머니를 모으는 동안 자동차를 철저하게 제 삶에서 배제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타시던 낡은 갤로퍼를 물려받아 탔으며 그 다음에는 중고 산타페를 사서 무려 16년 동안 뼈대가 부서질 때까지 탔습니다. 남들이 번쩍거리는 신차를 타고 주말에 드라이브를 갈 때 저는 낡은 산타페를 끌며 나의 자산이 불어나는 미래의 10년 뒤, 20년 뒤의 현금 흐름만을 상상했습니다. 남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고차를 타며 아낀 그 막대한 돈은 고스란히 저의 주식 계좌로 들어가 QQQ와 QLD의 수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부금으로 매달 나가는 그 70만원, 100만원을 TQQQ의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뒤 여러분은 낡은 차를 타던 서름을 비웃듯 현찰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멋진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16년 탄 산타페를 지난주에 처분하고 볼보의 최고급 플래그십 모델을 현찰 일시불로 구매했습니다. 이제는 그럴만한 자산과 현금 흐름이 완벽하게 세팅되었기 때문입니다. 견뎌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압도적인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욜로를 외치며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 소비합니다. 취미생활, 명품, 여행 등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니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현재의 쾌락에 모든 자본을 쏟아붓는다면 미래의 경제적 자유는 절대 쟁취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의 알량한 행복 대신 미래의 압도적인 부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것을 굴리는 10년의 시간 동안 저는 철저하게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며 현재의 고통을 씹어삼켰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를 들으면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저렇게까지 궁상맞게 살아야 하냐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자산의 크기와 현금 흐름, 그리고 새로 뽑은 최고급 외제차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진 것 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해도 처절하게 아끼고 독하게 투자하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제 삶 자체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성공 스토리를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피와 땀이 섞인 경험담이기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20대 후반에 투자를 시작해 10년 넘는 기간 동안 시드머니를 모으고 펀드와 주식을 굴렸지만 제 자산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최근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시장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2014년부터 투자한 부동산이 매일같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버티다 보면 어느 한순간 1년 2년 만에 자산 가치가 2배, 3배로 미친 듯이 솟구치는 타이밍이 옵니다. 평택 삼성전자 앞에 사둔 수익형 건물의 월세도 최근에야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QQQ, QLD, TQQQ도 정확히 이와 같은 궤적을 그립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횡보하고 때로는 반토막이 나며 투자자의 멘탈을 갈기갈기 찢어놓다가
시장에 호흡이 터지는 강세장이 오면 단 한두 달 만에 몇 년치의 수익을 한꺼번에 안겨주는 것이 바로 주식 시장의 본질입니다. 자산을 2배, 3배로 불려주는 그 폭발적인 상승 구간은 전체 투자 기간 중 아주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상승장을 온전히 내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나긴 하락장과 횡보장을 온몸으로 두들겨 맞으며 버텨내는 지독한 생존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시장에 미친 듯한 변동성을 견뎌낼 심리적 그릇이 만들어져 있는가? 아무리 좋은 QQQ를 사고 강력한 무기인 TQQQ를 손에 쥐어주어도 조금만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손절하고 마는 나약한 정신 상태로는 절대 자본주의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용기는 결국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준비된 만큼 발휘됩니다. 지금 당장 보일러 온도를 내리십시오. 식비를 줄이고 낡은 차를 타십시오. 그리고 그 아낀 돈으로 시드머니를 만들어 자본시장의 위대한 기업들을 사모으십시오. 당장의 고통을 피하지 말고 10년 뒤의 압도적인 자유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기꺼이 희생하십시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고 부는 고통을 감내한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